남의 눈치 보지 말고 이 말만 해라. 인복이 넘친다. 그대들은 누군가와 자리를 함께 할 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가? 내가 말을 꺼내도 될까?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혹시 분위기를 망치는 것은 아닐까? 말을 하려다 멈추고 의견을 내려다 삼키고 결국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제대로 꺼내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는가? 나는 유배지에서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그들 중에는 언제나 조심스러운 자가 있었고 반대로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중심이 되는 자도 있었다. 그 차이는 성격이 아니었다. 말하는 방식이었다. 단 한마디의 차이였다. 눈치를 보지 않는 자가 인복이 많다는 말은 담대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다. 어떤 말을 어떻게 꺼내는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 한다. 눈치를 보는 사람은 대개 스스로를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라 여긴다. 상대가 불편하지 않도록,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자신의 말과 행동을 끊임없이 살피고 조율한다. 그것이 나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나는 안다. 오히려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생기는 태도다. 그러나 나는 유배지에서 한 가지를 오래 관찰했다.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일수록 정작 관계 안에서 지쳐가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었다. 왜 그런가? 눈치를 본다는 것은 매 순간 상대의 반응을 먼저 계산한다는 뜻이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느낄까?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저 사람이 실망하지는 않을까? 그 계산이 쌓이면 말 한마디를 꺼내는데도 힘이 든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일이 생긴다. 그토록 상대를 배려했는데 정작 상대는 그 사람에게 별다른 고마움을 느끼지 못한다. 오히려 함께 있어도 존재감이 흐릿한 사람으로 기억한다. 이것이 눈치를 보는 사람이 빠지는 함정이다. 배려는 관계를 부드럽게 한다. 그러나 지나친 배려는 자신을 지운다. 자신을 지운 사람에게 사람들은 편안함을 느끼지만 그 편안함은 곧 무관심으로 바뀐다. 나는 이런 사람을 보았다. 누구와 식사 자리를 가져도 늘 상대가 원하는 것을 먼저 물었다. 어디를 가도 자신의 의견보다 상대의 뜻을 먼저 따랐다. 그는 분명 다정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보니 그 주변에는 그를 찾는 사람보다 그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더 많았다. 관계에서 자신을 지우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 상대로 하여금 그대를 가볍게 여기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눈치를 보는 습관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의 말은 점점 무게를 잃는다. 의견을 내도 결정으로 이어지지 않고 존재하지만 중심에 서지 못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더 크게 말해야 하는가? 더 강하게 주장해야 하는가? 그것이 아니다. 나는 유배지에서 관계의 중심에 서는 사람들을 오래 지켜보았다. 그들에게는 공통된 것이 있었다.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방식이 달랐다. 그리고 그 방식은 누구나 익힐 수 있는 것이었다. 관계 안에서 사람이 모이는 자를 보면 그들은 대개 의견을 낼 때 이유를 함께 내어놓는 사람이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러하기 때문이다. 단순해 보이는 이 방식이 듣는 사람에게는 전혀 다르게 닿는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런 차이를 오래 지켜보았다. 같은 의견을 내어도 이유를 함께 말하는 사람의 말은 무게가 달랐다. 사람들이 그 말을 더 오래 붙들고 생각했다. 왜 그런가? 이유 없는 의견은 그 사람의 취향으로 들린다. 그러나 이유가 붙은 의견은 그 사람의 판단으로 들린다. 취향은 따를 수도 무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판단은 한 번쯤 헤아리게 된다. 눈치를 보는 사람은 이 지점에서 말을 줄인다. 혹여 내 이유가 틀렸다고 여겨지면 어쩌나, 상대가 내 생각을 가볍게 보면 어쩌나, 그 두려움이 말을 짧게 만든다. 그러나 역설이 있다. 말을 줄일수록 신뢰는 더 천천히 쌓인다. 나는 유배지에서 학문을 나누던 이들 중 유독 사람들이 먼저 의견을 구하는 이가 있었다. 그는 어떤 자리에서도 자신의 생각에 이유를 달았다. 길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었다. 짧더라도 왜 그리 생각하는지를 함께 내어놓았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의 말을 가볍게 흘리지 않았다.
동의하지 않을 때도 그 사람이 그리 생각하는 데는 까닭이 있을 것이다. 하고 한 번 더 헤아렸다. 그것이 신뢰다. 내 말이 맞아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 그 인상이 쌓일 때 사람은 곁에 남는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러하기 때문이다. 이 한마디를 꺼내는 습관. 그것이 관계를 끌어당기는 첫 번째 방식이다. 배려심이 깊은 사람은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한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먼저 챙기려 하고 자신의 선택이 상대에게 부담이 될까 염려한다. 그 마음이 틀린 것이 아님을 나는 안다. 그러나 나는 유배지에서 이런 모습을 반복해서 보았다. 배려하는 사람일수록 결정을 미룬다. 어디든 괜찮다. 그대가 원하는 대로 하라. 그 말이 상대에게는 편안함이 아니라 작은 피로감으로 쌓인다는 것을. 왜 그런가?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할 때 크고 작은 결정을 끊임없이 마주한다. 어디서 만날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그 하나하나가 사소해 보여도 매번 혼자 결정해야 하는 사람은 조금씩 지친다. 그 자리에서 누군가 먼저 말한다. 나는 이쪽이 좋다. 그대는 어떤가? 이 한마디가 가져오는 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다. 상대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다. 결정의 무게를 함께 나누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것을 고맙게 여긴다.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결정을 내려주는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한다. 눈치를 보는 사람은 이 순간에도 물러선다. 내가 먼저 말했다가 상대가 불편해하면 어쩌나. 내 선택이 틀렸다고 여기면 어쩌나. 그 염려가 결국 말을 삼키게 한다. 그런데 상대는 그것을 배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견이 없는 사람이라 여기거나 함께 무언가를 이끌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 느낀다. 나는 이런 일을 보았다. 어떤 자리에서도 먼저 결정을 내놓는 사람이었다. 틀릴 때도 있었다. 상대가 다른 의견을 내어 방향이 바뀌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를 더 신뢰했다. 결정을 내릴 줄 아는 사람, 함께 있으면 무언가 정해지는 사람이라는 인상이 쌓였기 때문이다. 신뢰는 옳은 결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결정을 내리는 태도에서 온다. 나는 이쪽이 좋다. 그대는 어떤가? 이 말은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내 뜻을 먼저 내어놓되 상대의 의견도 함께 구하는 것이다. 주도하되 강요하지 않는 방식이다. 그런 사람 곁에 사람이 모인다. 결정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함께 있으면 방향이 생기는 사람. 그것이 관계에서 신뢰를 얻는 두 번째 방식이다. 기준을 밝히고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관계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나는 말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사람 곁에 오래 남는 이에게는 한 가지가 더 있었다. 상대를 틀리지 않게 만드는 사람이었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런 모습을 보았다. 누군가 의견을 내면 곧바로 반박하는 자가 있었다. 그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논리는 더 정확할 때가 많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에게서 조금씩 멀어졌다. 반대로 이런 이도 있었다. 상대의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다. 그 생각도 맞다. 나는 이런 면에서 달리 보았을 뿐이다. 그의 말이 특별히 더 옳아서가 아니었다. 상대로 하여금 틀리지 않았다고 느끼게 했기 때문이다. 사람은 틀렸다는 느낌을 받는 순간 마음을 닫는다. 아무리 옳은 말도 그 순간부터는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리고 그 말을 한 사람을 조심스럽게 대하기 시작한다. 반대로 내 말이 존중받았다는 느낌을 받는 순간 사람은 상대에게 마음을 연다. 그 사람과 더 이야기하고 싶어진다. 그 사람 곁에 더 머물고 싶어진다. 그 생각도 맞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동의가 아니다. 나는 그대의 말을 들었으며 그대의 생각에 가치가 있다는 뜻이다. 그것을 먼저 건네고 나서 자신의 생각을 더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은 부딪히지 않고 스며든다. 나는 유배지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며 수많은 다툼을 보았다. 그 다툼의 대부분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다. 내 말이 무시당했다는 느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관계에서 이기려 하지 말아야 한다. 옳은 말을 하더라도
상대가 틀린 사람이 되는 방식으로 말하면 그 관계는 조금씩 금이 간다. 상대를 틀리지 않게 하면서 자신의 기준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말은 오래 기억된다. 그런 사람 곁에는 사람이 떠나지 않는다. 나는 이것이 말의 기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상대를 진심으로 헤아리는 태도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방식이라고 본다. 그대가 옳더라도 상대를 틀리게 만들지 않는 것. 그것이 관계를 오래 붙드는 세 번째 방식이다. 지금까지 세 가지를 말했다. 이유와 함께 기준을 밝히는 것. 먼저 결정을 내어놓는 것. 상대를 틀리지 않게 하면서 자신의 뜻을 전하는 것. 얼핏 보면 각기 다른 이야기처럼 들린다. 그러나 나는 이 셋이 결국 하나의 같은 성질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자신을 먼저 내어놓되 상대를 밀어내지 않는 것이다. 눈치를 보는 사람은 자신을 거둔다. 상대가 불편할까 염려하여 말을 삼키고 관계가 흔들릴까 두려워 결정을 미룬다. 그 마음의 바닥에는 선한 뜻이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뜻과 다르게 흘러간다. 자신을 거둔 사람은 관계 안에서 점점 흐려진다. 존재하지만 기억되지 않는 사람. 함께 있지만 의지가 되지 않는 사람이 된다. 반대로 인복이 많은 사람을 보면 그들은 자신을 내어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기준을 말하고 결정을 내리고 상대의 말을 먼저 받아낸 뒤 자신의 생각을 더했다. 그런데 그들이 강한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았다. 목소리가 크거나 고집이 센 것이 아니었다. 다만 관계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스스로 만들 줄 알았다. 나는 이것을 물길에 비유하고 싶다. 물은 스스로 흐를 방향을 만든다. 낮은 곳을 찾아 흐르되 그 흐름이 모이면 주변의 것들을 함께 이끌고 간다.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멈추지도 않는다. 인복이 많은 사람이 꼭 그러하다. 자신의 뜻을 흘려보내되 강요하지 않고 상대의 뜻을 받아내되 자신을 잃지 않는다. 그 균형 안에서 관계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인다. 눈치를 본다는 것은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다. 그 마음은 귀하다. 다만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상대를 배려한다는 것이 자신을 지운다는 뜻이 아니다. 자신을 내어놓으면서도 상대가 편안하도록 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배려다. 그 배려를 익힌 사람에게 사람들은 스스로 모여든다. 억지로 붙들지 않아도 애써 맞추지 않아도 그 사람 곁이 편하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인복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내어놓는 방식을 익혀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되는가? 나는 거창한 변화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말버릇 하나를 바꾸는 것으로 충분하다. 첫째, 의견을 말할 때 이유를 한 문장 덧붙이는 것이다. 나는 이쪽이 좋다. 이러하기 때문이다.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한 문장이면 된다. 그 한 문장이 그대의 말에 무게를 싣는다. 사람들은 이유 없는 말을 흘려듣는다. 그러나 이유가 있는 말은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 그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도 결국 그 이유 한 문장이다. 둘째, 결정을 미루는 습관을 거두는 것이다. 어디든 괜찮다는 말을 줄이고 나는 이쪽이 좋다. 그대는 어떤가로 바꾸는 것이다. 이것이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님을 나는 이미 말했다. 오히려 상대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다. 결정을 함께 나누자는 뜻이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그대의 자연스러운 방식이 된다. 셋째, 상대의 말을 한 번 받아낸 뒤에 자신의 말을 더하는 것이다. 그 생각도 맞다. 나는 이런 면에서 달리 보았을 뿐이다. 이 순서를 지키는 것이다. 반박보다 수용이 먼저다. 동의하지 않더라도 상대의 말 안에서 맞는 부분을 먼저 찾아 건네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자신의 뜻을 더하면 같은 말도 전혀 다르게 닿는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 세 가지를 몸으로 익혔다. 처음부터 잘한 것이 아니었다. 나 역시 말을 삼키던 때가 있었고 결정을 미루며 상대의 눈치를 살피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오래 사람을 관찰하며 깨달은 것이 있다. 관계는 성격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조용한 사람도 이 방식을 익히면 관계 안에서 신뢰를 얻는다. 말이 많지 않아도 그 말에 무게가 실리면 사람들은 귀를 기울인다. 눈치를 보는 습관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말버릇 하나를 바꾸는 것은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러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쪽이 좋다. 그대는 어떤가? 그 생각도 맞다. 나는 이런 면에서 달리 보았을 뿐이다. 이 세 마디를 익히는 것, 그것이 관계를 끌어당기는 태도의 시작이다. 인복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오랫동안 그 답을 사람의 됨됨이에서 찾으려 했다. 타고난 성품이 따뜻한 사람, 누구에게나 친절한 사람, 모든 일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그러나 유배지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며 나는 생각을 고쳐먹었다. 인복은 성품이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 태도가 만드는 것이었다. 성품은 타고난다. 그러나 태도는 익힌다. 그리고 익힌 것은 바꿀 수 있다. 나는 이것을 깨달았을 때 적잖이 마음이 놓였다. 인복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도 말하는 방식을 달리하면 관계가 달라진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눈치를 보며 살아온 사람은 대개 관계에 공을 많이 들인 사람이다. 상대를 살피고 맞추고 배려해왔다. 그 공이 헛된 것이 아니다. 다만 방향이 조금 어긋나 있었을 뿐이다. 배려는 자신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놓으면서도 상대를 헤아리는 것이다. 그 방향을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결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기준을 말하고 결정을 나누고 상대를 틀리지 않게 하면서 자신의 뜻을 전하는 것. 이것은 관계의 기술이 아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방식이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말에 무게가 실린다. 말에 무게가 실린 사람은 상대에게 믿음을 준다. 믿음을 주는 사람 곁에 사람은 스스로 모여든다. 인복은 그렇게 만들어진다. 애쓰지 않아도 사람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식으로 자신을 내어놓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그대들이여, 눈치를 거두고 자신의 말을 꺼내라. 이유를 더하고 결정을 나누고 상대의 말을 먼저 받아낸 뒤 자신의 뜻을 전하라. 그것이 쌓이면 그대 곁에 남는 사람이 달라진다. 그대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그리고 그대가 살아가는 관계의 무게가 달라진다. 인복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스스로 쌓아가는 것이다.